아버지가 총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쿠데타로 쫓겨나니까 매제가 총리가 됐어요. 매제도 해임당하니까 여동생이 총리가 됐습니다. 여동생마저 쫓겨나니까 아버지 친구가 총리가 됐어요. 그 친구도 헌법재판소에서 잘리니까 이번에는 38세 딸이 총리가 됐습니다. 한 집안에서 23년 동안 4명의 총리가 나왔어요. 이게 무슨 왕조도 아니고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더 미친 건 이 나라 1인당 GDP가 7,000달러인데 출산율이 1.08이고 가계부채가 GDP의 92%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소득은 5분의 1이에요. 오늘 이 혼란의 중심 태국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태국 정치를 이해하려면 한 사람을 알아야 해요. 바로 탁신 친나왓입니다. 화교 출신 재벌로 2001년에 총리가 된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지난 23년간 태국 정치가 전부 이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탁신이 집권하기 전 태국은 경제가 별로였어요.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 계속 기어가고 있었죠. 근데 탁신이 든이 들어오면서 경제 성장률이 확 올라갑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영웅이었어요. 문제는 태국에 왕이 있다는 거예요. 태국은 입헌군주제 국가입니다. 왕 앞에서는 쿠데타를 했건 별이 5개건 총리건 전부 무릎 꿇고 배워야 하는 나라예요. 왕을 지지하는 왕당파가 있고 군부 세력이 있습니다. 탁신은 당연히 인연이 이들과 적대적인 관계였어요. 시민들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이니까요. 결국 2006년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탁신이 해외로 망명합니다. 여기서부터 무한반복이 시작돼요. 탁신계 인물이 선거에서 이기면 군부가 자르는 패턴입니다. 2008년에 탕계 인물이 총리가 됐는데 헌법재판소가 해임했어요. 조금 있다가 탁신 매제가 총리가 됐는데 역시 헌법재판소가 해임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탁신 여동생이 총리가 됐어요. 이번에는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또 해외 망명했죠. 같은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가능한지 구조를 봐야 해요. 태국 헌법재판소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최종이고 항소할 수 없어요. 근데 이 헌법재판관 9명은 상원의 동의가 있어야 임명됩니다. 그 상원은 누가 임명하냐? 군부가 임명해요. 한마디로 군부의 입김이 헌법재판소까지 닿는 구조인 거죠. 선거에서 이겨도 헌법재판소에서 자를 수 있는 겁니다. 2023년에 이 패턴에 균열이 생겼어요. 피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태국 MZ세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후보였는데 이 사람이 무려 왕정개혁을 외쳤어요. 탁신계 정당도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력이 불꽃처럼 들고 일어난 거죠. 군부정당 제치고 탁신계 정당도 누르고 제1당으로 등극했습니다. 국민 지지도가 45%였어요. 모두가 피타와 탁신계가 손을 잡고 군부와 왕당파에 맞설 줄 알았어요.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탁신계 정당이 피타를 버리고 군부와 손을 잡았어요. 20년간 대립했던 적 손을 잡은 거죠. 왜냐고요? 피타가 왕정개혁을 외쳤잖아요. 태국에서 왕에 대한 모욕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예요. 왕의 지지를 못 받으면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너무 급진적이었던 거예요. 결국 피타는 제1당이었지만 팽당했고 군부와 손잡은 탁신계에서 새로운 총리가 나왔어요. 그게 스레타라는 분입니다. 탁신이랑 같이 일했던 부동산 재벌 출신이죠. 탁신의 오른팔이었어요. 스레타가 총리가 되자마자 15년간 해외 망명 생활하던 탁신이 태국에 돌아옵니다. 마치 영화처럼요. 탁신은 8년형을 선고받았지만 감옥에 안 갔어요. 병원으로 갔습니다. 누워있는 장면 많이 보셨죠? 정치인들이 뭐 하면 자주 눕는 그 장면이에요. 병원에서 6개월 쉬다가 왕이 형기를 1년으로 줄여줬고 결국 가석방됐습니다. 누가 봐도 피타를 밀어내기 위해 군부와 밀시협상을 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어요. 근데 탁신이 실수를 합니다. 정계 은퇴를 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나오더니 정치적 발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군부 입장에서는 약속을 어긴 거죠. 결국 2024년 5월에 상원의원들을 통해 스레타 총리 해임안이 나왔고 헌법재판소가 5대4로 해임을 결정했습니다. 또다시 반복된 해임의 역사예요. 피타는 어떻게 됐냐고요? 이미 자격이 박탈됐습니다. 왕권을 약화시켰다는 이유로 2024년 8월에 피타의 당이 완전 해산됐어요. 제1당이 해산된 거예요. 피타는 정치 활동 10년 금지를 받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치 인생의 작별 인사를 고하겠다. 그저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후회는 없다.
이 우주에 내 흔적을 남겼으니 다음 세대에 바통을 넘기겠다. 여기서 계기면 종신형이니까요. 그러면 군부의 완승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스레타가 해임된 다음 새로운 총리가 된 인물이 탁신의 딸이었거든요. 패통탄 친나왓 38세입니다. 탁신 집안의 네 번째 총리예요. 아버지 매제의 여동생 이번엔을 군부하고 탁신이 싸워서 탁신계 총리가 물러났는데 또 탁신계가 올라온 거예요. 대체 이게 뭔 상황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패통탄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 사면이에요. 왕실 모독죄로 기소됐던 탁신이 하루 만에 사면됐습니다. 아버지를 장관으로 모실 거냐는 질문에 장관은 아니지만 조언을 구할 것이다 라고 답했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인지 왕조인지 모르겠어요. 태국의 진짜 문제는 경제예요. 1인당 GDP가 7,000달러인데 10년째 제자리입니다. 2010년에 중국한테 역전당했어요. 그 전까지는 태국이 중국보다 잘 살았거든요. 지금은 거의 2배 차이가 나고 있고 이대로 가면 2028년에 베트남한테도 역전당할 수 있어요. 전체 경제 규모 기준으로요. 태국인들은 인도차이나 반도의 패자가 자기들이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베트남한테 역전당하면 충격이 엄청날 겁니다. 태국 불법 체류자가 한국에 15만 명이에요. 전체 불법 체류자의 36%입니다. 중국보다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태국 최저임금이 하루에 1만 5천 원 정도인데 한국에 오면 3배에서 4배를 벌 수 있거든요. 임금 격차가 크니까 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입국 심사를 강화했는데 태국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한국 관광 보이콧 하자는 해시태그가 퍼지기도 했어요. 근데 서로 관광객을 안 보내면 누가 손해냐? 한국인의 태국 방문이 1년에 160만 명인데 태국인의 한국 방문은 38만 명이에요. 4배 차이입니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소득이 높으니까 돈을 더 많이 써요. 태국 관광협회 부회장이 한국 안 가고 중국 갈 수도 있다고 했다가 바로 사과 서한을 보냈어요. 현실을 아니까요. 패통탄 총리에게 가장 큰 미션은 경제 성장이에요. 아버지 탁신이 국민 영웅이 된 이유도 경제 성장률이 받쳐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심각해요. 태국 합계 출산율이 1.8이에요. 1인당 GDP 7,000달러 국가가 출산율 1.78이면 나라가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가계부채는 GDP의 92%입니다. 한국이랑 똑같은 문제인데 소득은 5분의 1이에요. 패통탄 총리가 내세운 정책이 금리 인하예요. 중앙은행에 금리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2.5%가 말이 되냐? 내려라 이러는 거죠. 근데 중앙은행은 금리 내리면 부채가 급증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다고 버티고 있어요. 아버지 탁신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장을 잘랐거든요. 역사가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내세운 정책이 국민 1인당 하나만 바트 보조금 지급이에요. 필요 예산이 17조 원입니다. 태국 인구가 7천만인데 대다수한테 주겠다는 거죠. 근데 철회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공약이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금리 인하하건 보조금 주건 뭔가 해야 하는데 부채가 높고 출산율이 낮으니까 쉽지 않습니다. 태국이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려면 최소 5% 성장을 해야 해요. 지금 3%도 못 넘고 있거든요. 38세 딸이 아버지처럼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경제정책 경험은 없어요. 근데 있다고 꼭 잘하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묘수가 필요합니다. 반도체가 됐건 관광이 됐건 뭔가 해야 해요. 지금 태국 상황을 정리하면 이래요. 군부가 이긴 것도 아니고 탁신이 이긴 것도 아니에요. 탁신계 총리가 해임됐는데 또 탁신계가 올라왔거든요. 군부하고 협의가 된 건지 탁신이 단독으로 한 건지 아무도 몰라요. 이렇게 정치 혼란이 반복되면 경제 성장은 더 어려워집니다. 과연 태국이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